안녕하세요.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저의 어떤 나름대로의 리스크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어떤 느낌으로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약 한 일주일 동안 비트코인의 이 변동성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꽤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이제 이게 저의 평균 단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이게 저의 평단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최근의 움직임이 어땠냐면, 제 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 요 평단가 기준으로 최고 20%까지 상승을 했었다가 가장 안 좋을 때는 마이너스 20%까지 상승을 하락을 했었던, 그래서 평균적으로 15%에서 20% 정도의 하락폭, 그리고 상승에서도 20%, 자 15에서 20%의 상승폭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정리를 해보자면 이쪽 잘 갈 때는 돈으로 따지면은 한 1,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날 때도 있었고, 못 갈 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1,500 정도가 손실이 났었던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수익 260만 원 정도, 25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3천만 원 정도 입성을 하고 그 이후에 추가로 3천만 원을 더 들어갔고, 수익이 이제 한 1,000만 원에서 한 1,100만 원 정도 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 현재 스코어는 이제 200 정도가 수익이 더 났으니까 약 한 1,3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뭐 한 사람, 테슬라의 이 일론 머스크라는 그 한 사람이 만든 변동폭 치고는 꽤 상승폭과 하락폭이 컸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는 게 리스크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저의 현재 상황은 어떠느냐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코인 개념 자체를 제가 처음에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적금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금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25 종목 정도, 25종류의 코인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많게 들어간 거는 1,500만 원 정도를 하나에 들어갔고, 적게 들어간 거는 100만 원 정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따지자면 제가 이렇게 한참 잘 갈 때는 그냥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좀 잘 안 간다 해서 마이너스로 악재가 막 쏟아지면서 마이너스를 그릴 때 어떻게 제가 대처를 했냐면, 예를 들면 여기 이 5개의 바구니에 제가 코인을 담았다, 5개의 바구니에 코인을 한번 담았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은 넘쳐나서, 그러니까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도 있고, 어떤 종목은 넘치지 않고 손실이 나서 이만큼의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저는 25개니까 이거의 5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넘쳐나서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을, 자, 저는 이제 요 악재, 요 타이밍, 자, 요 타이밍에, 자, 이거를 반씩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매수했는데 수익이 1,500만 원이 났다. 그러면은 한 500만 원 정도를 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300만 원 수익이 났다. 그럼 이것도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뺐습니다. 그럼 총 800만 원의 수익이 생긴 거고, 이 수익을 예를 들면 여기 100만 원 들어가 있는 게 뭐 안 좋은 거는 마이너스 60%짜리도 있었거든요. 그때 요 100만 원을 여기다가 물타기를 해서 마이너스 30을 만들고, 여기 마이너스 50짜리를 마이너스 25를 만들고, 어떤 거는 300만 원 들어간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거는 이제 200만 원 정도 물타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0%다 하면은 이걸 뭐 마이너스 25%로 이렇게 줄여놓고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는 것을 빼가지고 여기에서 난 걸 빼서 이렇게 집어넣는 식으로 해가지고 자 가장 악재 일론 머스크가 뭐 테슬라 결제에 뭐 한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을 취소했죠. 그런 악재 뉴스가 터졌을 때 저는 우수수 떨어질 때 이렇게 바구니 조금 비어있는 바구니에다가 조금 더 물을 타가지고 평단가를 맞춰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론 머스크의 어떤 일련의 행동들이 다 이제 완충작용, 비트코인이 이제 완충작용을 해서 다 그 악재가 가시고 나서 이제 올라오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너스 30% 되던 게 10 마이너스 15% 정도로 줄어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0% 안쪽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건데 약간 수익이 줄어들긴 했지만 이것도 또한 다시 또 같이 올라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적인 밸런스를 다 맞춰줘 가지고 그 밸런스에 맞게 자 리스크 관리를 하니까 다시 이렇게 플러스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확실성이나 뭔가 이런 악재에 굉장히 취약한 경우가 많고 또 이 많은 어떤 전문 투자자들이 아니라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접근해 있다 보니까 패닉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취약한 패닉에 나름대로 대처하는 저만의 방법은 일단은 시총이 큰 것들을 매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을 투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가 매수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종목을 많게 다양한 포트로 분산시켜서 리스크 관리의 하나의 방법이 네 가지가 되는 것이죠. 종목을 분산시키고 안정적으로 시총이 큰 거를 하고 그리고 시간같이 오래 들고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가 매수 제가 거지 같은 바늘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요 바늘 매매의 근거에서 요 악재가 한참 터질 때 저는 고점에서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고 더 사야 되겠네 여기서 더 떨어져 아이고 더 사야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패닉 장세 폭락 장세가 오히려 기다려지는 그런 전략으로 했기 때문에 뭐 패닉에 어떤 하락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더 포트를 주워 담는 이런 상황으로 저 나름대로 이제 대처를 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적금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총이 큰 것들을 한 달에 200에서 한 500 정도를 저는 일단 살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이번 달 말일경에 제가 다시 한번 한 300에서 500 정도를 더 추가해서 매수할 예정이고 이것이 총 1억이 될 때까지 자 그러니까 1억이라는 것은 수익 난 거 빼고 그냥 제 순수 자본금이 1억이 될 때까지 그리고 조금 더 주식으로 수익이 더 난다면 플러스 알파가 계속해서 모아가지고 이 비트코인이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지갑처럼 우리가 삼성페이를 처음에 핸드폰에 들어와 있을 때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기능이었죠. 근데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용카드, 이 카드도 가져다니지 않고 지금은 이 스마트폰으로 그냥 바로 결제해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요것의 차이점은 뭐냐면 대중화, 이 페이먼트 수단의 대중화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코인도 어떤 뭐 대기업의 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처럼 결제 수단으로서 하나의 방편으로 허용해주겠다라는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큰데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만약에 비트코인의 한 코인의 수단 그 결제의 수단으로서 만약에 인정해주는 기업이 생긴다고 한다면 뭐 대중화는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대중화가 이루어지면 지금 이 코인의 가격도 또한 굉장히 많이 상승할 거다라는 그 호재 뉴스를 저는 기다리면서 나름대로
나름대로의 어떤 리스크 전략, 관리 전략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저는 매매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하더라도 큰 그릇에 담아 있는 이런 것들을 다른 아직 덜 간 차트의 어떤 바늘 매매 이런 느낌으로 더 좋은 차트가 있다면 거기에 조금 더 분산시켜서 놓아놓을 뿐이지, 이 전체 자체를 뭐 매수하고 이 전 금액을 매도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그 극단적인 매매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옮겨가고 더 낮은 곳으로 옮겨가고 더 분산시키고 더 기다리고 이런 좀 안정화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사실은 제가 요거를 1억 정도 됐을 때,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을 때 이제 한번 더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일단 저도 한번 지옥을 갔다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을 한번 갔다 왔을 때 어떤 나름대로의 리스크 관리 전략이 어땠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제가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별표 표시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늘 모양으로 된, 바늘 모양이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요런 때서 매수해 가지고 요게 이제 치고 올라가서 이렇게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그런 매매 전략, 아주 단순하지만 저가 매매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칠리즈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칠리즈라는 종목, 저는 이제 요 빗썸을 가지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 칠리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칠리즈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얼핏 보면 바늘이 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요거를 다시 한번 지켜보면 요거는 이제 업비트라는 그 또 다른 그 코인 거래 중개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그 칠리즈라는 종목을 보면 여기 바닥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빗썸에 입성한 거기 때문에 이 600원이란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고평가 가격, 굉장히 올라와 있는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칠리즈는 예외적으로 제가 매수를 했다가 바로 매도 처리를 했고, 요거와 마찬가지의 개념이 도지코인, 도지코인도 약간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도지코인이 빗썸에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매수할 근거가 안 된다. 칠리즈 또한 매수할 근거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칠리즈는 버려버렸습니다. 요거는 많이 매수했었는데 바로 버려버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저의 제 나름대로의 리스크 관리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저는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